오늘도 귀에 쏙쏙 들어가는 서울말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말 병 걸렸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진짜 이름만 오만하고 온몸이 겸손함으로 똘똘 뭉친 이태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트북이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이쪽으로는 채팅을 확인을 할 거고요. 이쪽으로는 제가 PPT를 열어놓고 진행을 하는 거라서 중간중간에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는 대로 제가 급한 거는 대답을 해드릴 거고 조금 뒤에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모아서 채팅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제 얼굴을 좀 끌게요. 일단 제가 맡은 주제는 원어워와 홀릭이 콜라보로 어떻게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사실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노트북을 켜고 마우스를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는 대로 제가 하고 있는 대로 정리를 했고 사실 실질적으로 먼저 고백을 하자면 저는 홀릭을 한 70%는 클래스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70%는 클래스 카드를 쓰고 있고 30% 정도를 원어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30% 내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한번 다 뽑아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컨텐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 영어 홀릭입니다. 굉장히 임팩트 있지 않나요? 제가 선택했던 것 중에서 최근 들어 가장 후회 없는 제품이 아닌가. 제품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저희 홈쇼핑에서 막 물건 사고 집에 오거나 할 때 후회한 적 많잖아요. 인터넷 라이브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조금씩 사는 편인데 이 친구만큼, 영어 홀릭만큼은 제가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그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와 함께 노는 원어워입니다. 지금, 뭐, 이번에 또 새로운 오픈 AI가 챗GPT, 그쵸? 얘는 또 새로 나는데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로, 세계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홀릭이 얼마나 앞장서서, AI와 함께 같이 놀고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놀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원장님들. 첫 번째 보시면 후회 없는 선택을 영어 홀릭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한 이유가 수행평가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지금 현재 수행평가 중학생 하시는 분들, 초등만 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중고등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종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제를 주고요. 예를 들어서 5단원, 6단원입니다. 이거는 2학기 거의 과정인 것 같네요. 1학년이고요. 5단원, 6단원에서 들어가는 어떤 내용들, 필수 조건들이 있으면 이런 문법들이 들어간다. 얘를 써야 되고 몇 문장 이상, 몇 글자 이상을 써야 된다. 그리고 주제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영작을 하고 발표까지 하죠. 발표까지 하는 게 수행평가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은 보시면 평가 척도가 굉장히 되게 자세히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자기소개라든지 또는 필수, 주격 관계대명사, if 조건절을 다 넣어서 이 글쓰기의 주제는 꿈이라든지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말하기 이렇게 다 주제와 평가 척도가 다 주어지고 문법적인 내용이라든지 글자 수, 문장 수 같은 것도 필수 조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수행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원장님들, 물론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으나,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기준이 지필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죠. 이 친구들이 점수가 반영하는 비율이 한 60%, 그 다음에 지필평가는 60이지만, 수행평가가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가 수행평가 내용이고요. 중2를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일단 60%의 지필평가 내용 중에서도 40점이 서술형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습활동 상황평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글쓰기, 말하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을 거고 듣기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필이 60%, 수행평가가 40%입니다. 여기도 영어 듣기 평가 들어가 있고요. 독서,
독후감, 글쓰기 영작이죠. 그다음에 주제별로 소개하는 글을 쓰고 말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 쓰고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2028년도 대입 방향에서도 서술형 또는 논술형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홀릭을 선택하시는 분은 지금 바뀌어 나가는 입시 과정에 딱 맞게 선택을 잘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도 리더 원장이지만 전국에 있는 원장님들 지금 앞장서서 같이 홀릭을 쓰는 가맹원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많이 쓸수록 많이 발전할 것인데 그 많이 쓰는 과정에서 내가 먼저 지역을 선점하지 못하면 나중엔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빠른 선택 잘하셨다. 앞으로의 변화가는 입시 환경에서도 내가 이 홀릭만 잘한다면 나는 큰 부담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영지뿐만 아니라 말하기까지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필평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0%, 수행평가 40%입니다. 이 40%에 듣기, 말하기, 쓰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법적인 내용 당연히 포함되고요. 지필평가 60% 중에서도 40% 가까이가 서술형입니다, 원장님들. 그래서 정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60이지만 결국적으로 내가 쓰고 말하는 게 사실은 60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좀 다가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육모 난리가 났었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 여러, 여러 매체들 또는 업체들, 사교육 업체들에서 작년 수능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체감적인 느낌이 훨씬 더 어려웠다라고 나왔습니다. 훨씬 더 어려웠다고 나왔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대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재수생들. 심지어 취업에 성공한 그런 취업생들도 지금 다시 의대를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어는 다시는 쉬워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전망이 많았어요. 수능까지 이어질 거고요. 그때 재수생들에다가 또 공부 잘하는 그 사람들까지 했을 때 이 불수능일 때 얼마나 많은 1등급이 얼마나 많지 않죠. 얼마나 적은 1등급이 나올까. 왜냐하면 영어는 아시다시피 절대평가입니다. 그쵸? 절대평가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거를 비율을 따졌을 때 몇 프로까지가 1등급이 나올지 지금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영어 홀릭과 수능이 무슨 상관 있냐라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라 어려워지는 대입 수능에 대비해서 초중등 영어를 빠르게 완성해야 된다는 게 목적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필고사와 그다음에 수행평가에서 60%가 쓰고 말하고 듣기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초등학교 때 영어가 문법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영작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중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좀 더 탄탄하게 하면서 독해 그리고 단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 영어를 빠르게 완성해야지만이 어려워지는 대입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바로 홀릭입니다. 문법 되죠? 서술형 대비 되죠? 말하기까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 숙제 낸 부분이고 오늘 채점한 친구예요. 이 친구 영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입니다. 작년에 파닉스로 시작을 했고요. 저는 파닉스를 3월 중순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픈이 약간 늦어졌는데 파닉스 3월 중순에 시작했고 이 친구는요. 빠른 학습자가 아니었어요. 파닉스 떼고 리딩 학습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홀릭을 쓰기 전에 쓰던 다른 논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책을 한 권 끝내는데 3달? 이렇게 걸렸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홀릭을 만나고 나서 이 아이가 거의 터지는데 속도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정확도도 굉장한 친구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거나 학년이 어리거나 조금 낮은 단계 하는 친구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분석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전치사고 따로 찾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주어와 동사 또는 동작, 목적어까지 다 찾게 만들고 있고 이게 다 맞아야지만 동그라미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단수이든 복수이든 간에 대명사로 바꾸는 것까지 다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저희는 루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작년에 제가 파닉스를 시작했던 친구고요. 쌍둥이 남자친구인데 앞에 있던 친구보다 조금 더 늦습니다. 이 친구는. 최근에 너무 잘한다고 엄마한테 칭찬의 문자가 간 친구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독특하게, 물론 밑바닥에 굉장히 깔려있는 베이스가 있겠지만, 특이하게도 앞에 여자친구와 이 뒤에 있는 남자 이 친구가 홀릭을 만나고 실력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잘 쌓았겠죠. 오만하게 쌓았습니다. 겸손하지만 오만하게 되게 잘 쌓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터지는 게 아웃풋이 되는 게 홀릭이다 보니까 저는 이 홀릭이 정말 괜찮은 교재라구나. 뭔가 앞에 쌓아져 있던 베이스들이 홀릭을 만나고 터질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책이구나라고 느꼈어요. 비단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친구 한 6명 정도가 홀릭을 만나고 많이 터졌어요. 지난번에 세미나에서도 제가 어머님하고 문자를 했던 거를 보여드렸는데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글도 굉장히 늦었는데 다른 교재에서는 정말 속도감이 나지 않아서 되게 힘들었던 친구인데 홀릭을 하면서 엄마 영어가 재밌어? 엄마 나 영어를 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서 그 어머니께 그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홀릭에 대한 게 믿음이 굉장히 많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조금 조금씩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연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복수형을 만드는지 또는 뭐 관사를 붙이더라도 어떻게 붙이면 되는지 이런 시트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조금씩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트들은요, 시중에 많이 파는 교재와 거의 동일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부교재로 풀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홀 교재가 주 교재이고요. 시중에 있는 문법 교재가 부교재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원장님들. 그래서 문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자, 얘들아, 여기는 뭘 넣어야 돼? 이렇게 됐으면 S를 붙이고, 이렇게 됐으면 ES를 붙여.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순이라든지 문법적인 내용들을 아이들이 체화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프랙티스, 드릴 같은 식으로 뭔가 풀기 필요하다. 그때는 제가 부교재로 이렇게 제가 만든 거라든지, 또는 멘토조이 같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넣어주면서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기도 합니다. 주와 부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저는 좀 바뀌었죠. 그리고 이 친구들 저는 이제 기본 베이스가 원서 수업이에요. ORT를 가지고 정독을 하는 곳인데요. 이거를 처음 썼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영어로 줄거리를 써보아라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사실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한번 쓰게 했습니다. 쓰게 했더니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베껴 쓰지 않았어요. 제가 이쪽을 펴놓은 이렇게 뒤에 교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단어들이 나와 있는 단어장입니다. 단어는 봐도 되지만 아무것도 참고하지 말고 네가 읽었던 내용을 생각해서 적어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적을 때는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를 어머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책을 같이 이렇게 두고 찍었어요. 너무 잘 찍어서 엄마들한테 보여드렸더니 우리 아이가 첫 영작이군요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셨어요. 진짜 잘하는 친구입니다. 4학년 여자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글자만 봐도 알죠? 남자친구죠. 이 친구가 할 때 제가 한번 손을 대주었던 것이 it 하나밖에 없었어요. 날씨를 나타내는 가주어 it. 가주어란다. 비인칭 주어 it. 그쵸?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그런가 봐요. 이거를 아이가 선생님 날씨 쓸 때 뭐라고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요거 하나 알려주고 나머지는 다 스스로 쓴 거예요. 단 이거는 주었습니다. 제가 주인공 동작 대상을 쓰고 전치사구가 하나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어. 비동사와 동작 동사를 골고루 썼으면 좋겠어 라는 제가 지시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썼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투부정사까지 써가면서 되게 잘 만들었어요. 열심히 했죠. 엄마들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정말. 자, 아마 소리가 공유가 안 되었겠죠? 일단 이 친구는요, 우리 공부방 최고 소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말고는 목소리를 절대 들을 수 없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녹음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굉장히 자신 있게 해주었다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 이 영상은 제가 인스타에서 다운받아서 여기 약간의 뭔가가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On your lot. I have small puppers. The lions walk slowly. I look at his ear. We have very big books. The big houses are on the road. You have long ears. His rabbits run very slowly. The slow lions are very happy. We have big body. They have small eyes. You walked the rabbits. The tired rabbits are in the house. They have small body. We walk to the girls. 제 아이가 스스로 통번역을 하는 건데요. 통번역 이전에 제가 먼저 시트에다가 이 한글을 가지고 영작을 해봐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초를 재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해서 한 번 더 아이가 얼만큼 본인이 몇 초가 걸린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속도가 약간 빠른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느리게 합니다. 한 1분 정도 찍었어요. 통과 컷은 아닙니다. 통과는 얘보다 더 빨라야 되는데 그래도 이 소심한 친구가 입을 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재가 영어 홀릭이었다는 거. 이게 저 나름은 되게 감동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밖에 안 하는 친구가 스스로 녹음하는데 오케이도 해줬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여튼 이게 스피킹도 해줬다는 거. 그래서 홀릭이 이런 소심한 친구들 입도 열게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홀릭을 가지고 아웃풋이 나왔을 때는 그냥 있을 순 없죠. 당연히 엄마들한테 이렇다 저렇다라는 피드백을 드려야 되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친구예요. 그 전에도 사실은 영어 홀릭으로 계속 이렇게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작한 건 처음 보여드렸어요. 영어 홀릭 교재 사진만 보여드렸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걸 처음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내기 10일 전에 이렇게 동생을 또 대기하시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들 매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건 되게 힘듭니다, 원장님들. 근데 지금 학원을 보내는 자녀가 있는 원장님들이 약간 느끼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고 전화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아이가 말을 할 때 스피킹하는 부분을 보내주시거나 또는 이렇게 잘 쓴 거를 보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문제집 그러니까 풀려가지고 깔끔한 거 보내주시면 열심히 했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확실하게 우리 아이가 뭔가를 혼자 스스로 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영작과 스피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잘한 친구들은 이렇게 따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각 클래스별로 제가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잘한 친구들도 좀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는데, 너무 못하는 친구가 있을 때는요, 단톡방에 올리는 건 약간 비추합니다. 예, 그분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서 어머님들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제가 정말 잘한다, 글자가 예쁘다, 미래가 기대된다, 막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원장님만 믿습니다라는 피드백이 오죠. 그리고 얘는 큰 친구예요. 중학교는 아니죠. 예비 중인 6학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영작을 하는 이유를 어머님들이 아셔야 해요.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행평가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책이 어머니 영어 홀릭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요거를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구나 라고 하셨어요. 이 뒤에 거 사진 제가 빠졌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어요. 이 근호 근역이 어머니께는 이걸 보여드리고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영작을 했습니다라고 하고, 이때 이제 주제를 제가 줬겠죠. 주제를 주었으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만들어야 할 조건문을 다 줬습니다. 명령문을 써라, 렛츠를 써라, 진행령을 써라, 이렇게 다 해줬고, 이렇게 조건을 걸고 그다음에 주제를 주는 것은 바로 어머니 수행평가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은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줄만 알았지 이게 왜 좋은지 그것도 몰랐다. 근데 이걸 보니까 알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홀릭을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에게 이런 게 홀릭을 풀고 계신다면 그 어머님들께 이렇게 수행평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개 보내주시면서 어머니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 미리 준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현 원장님, OK 교재 몇 번 하고 있는 학생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교재를 2개 보여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 거 베이직 스트럭처 교재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글자가 동글동글
탁월하게 예쁜 친구는 스타터 교재입니다. 스타터 교재. 오해승 원장님, 정말 리딩 수준보다 라이팅 수준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홀릭을 만나기 전에는 리딩 수준이 라이팅 수준보다 훨씬 높았고 리딩을 전혀 못 따라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원서 따로, 문법 따로, 패턴 문장 쓰는 거 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나갔어요. 이거 얼마나 많은 숙제가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근데 얘를 만나면서 그게 훨씬 줄어들었어요. 조주현 원장님 수행평가지는요, 여기서는 지금 조절이 안 되니까 제가 카톡방에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 샘플 수행평가 네이버에다가 중1 수행평가 치면은 한 수천 장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